잠깐! 최준영입니다. 다양한 지식을 연결해서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험. 어디서? 위즈덤 칼리지에서 함께 하시죠. 네이버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하세요.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사님이 저희의 약속을 또 지켜주셨어요. 예. 네. 스타더스트. 이거 뭐 보이실래나? 네. 광고 아니고요. 광고 제 아닙니다. 우정의 아유, 증거. 이거 네. 이렇게 하면 안 코카콜라 되는데. 스타더스트 예, 예. 우주의 맛을 또 우주의 가지고 맛인데, 근데 우주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다. 저도 이거. 우주는 첫 경험이라 예, 지금 예. 그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예. 세 잔 정도 마시면은 그 안 먹게 되죠? 화성 갈 수도 있어요. 아. 우주의 맛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네.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시켜야죠. 네, 네, 솔직히 갑자기 맛은 좀 우주는 별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주의 맛 누구도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 예, 그런 말입니다. 네. 콜라 한번 다시. 네. 네, 여기 이렇게. 스타더스트 버전. 이거 레어 버전이라서 당근 마켓에서 구해 오셨대요. 이거 보기가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저 프리미엄부터 산 거예요. 그죠? 네. 네, 지금 그 요번에 마시멜로라는 DJ랑 또 콜라보레이션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주문해놨으니까 그것도 제가 나중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카콜라 관계자분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광고문에 네, 제가 마케팅 한번 예, 좀. 뒤에가 횡하시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 오늘 준비한 내려 네. 자료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뭐 좀 새는 얘기인데 뭐 제가 지난 주말에 탑건 2를 봤거든요. 네, 뭐 여기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탑건 2에 로키드 마틴 관련돼서 깊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로키드 마틴 그렇죠. 또 설명 한번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정찰기 같은 거 2세대 만들고 있다. 그때 제가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예. 그거 시험 모델이 거기 나오거든요. 실제 모델은 아니고 그걸 컨셉으로 잡아서 나오는데 대놓고 로키드 마틴 광고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게 야, 그 마하 속도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알 수가 없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막 거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스컹크 웍스라는 R&D 팀 걔네들도 로고 막 나오고 하거든요. 영화도 너무 재밌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건이 저는 안 봤습니다 아직. 근데 들었는데 스포일러 안 할게요. 되게 뻔한데 재밌다. 아 너무 재밌어요. 아, 그래요? 오그라드는 장면이 너무 많은데 어. 너무 재밌던데요. 저는. 본 분들 저도 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이왕 볼 거면 약간 특수관 4DX 뭐 4DX 이런 로. 곳에서 보는 게 좋다고. 아 근데 그거 못 봤어요. 다 매진이더라고요. 4DX. 어. 4DX에 스크린 X. 야, 근데 이거 CGV만 갖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4DX가. 그게 아이맥스도 그 아이맥스 영화관 걔네들이 그 저거 뭐지? 로얄티 저거 뭐죠? 특허 걸어가나 가지고 그 상표권 아이맥스 걔네밖에 못 쓰거든요. 그 기술도. 근데 4DX가 CGV가 그 만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영화 보는데 방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헐리우드 영화들이 4DX로 포맷을 전환시킨 걸 싫어했거든요. 영화 보는데 방해되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다 하잖아요.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 기술이 발전돼가지고 실감나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약간 산업의 변화가 이제는 극장이 단순히 이렇게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좀 그렇죠. 실제로 지금 2D관 같은 경우에는 그 매진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영화별로 아이맥스에서 꼭 봐야 되는 영화가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배빠르게 그건 다 매진돼 버려가지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에 아이맥스 관련된 주식도 좀 얘기해 본 적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아이맥스도 뭐 기회 되면 한번 얘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가지고 그 나와주실까요?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난주에. 예. 그래서 지금 뭐 한 화요일인가 발표했거든요. 근데 나이키 실적에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뭐 나이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지만, 이거 나이키 실적 자체가 나이키 기업한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유통 소비 업종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바로미터로 이번에는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이키를 제가 이제 뭐 심도 있게 다룬 적도 있고 해서 실적 업데이트를 좀 한번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실적 업데이트 준비를 했습니다. 예, 실적. 네, 먼저 이제 실적 나온 것 좀 보시면은 사실은 이제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EPS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연속 두 자릿수 넘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이제 그 예상치를 상회하고 굉장히 좋게 잘 나왔는데 실제로 주가도 보면은 실적 처음에 표면상으로 나왔을 땐 괜찮다가 어닝콜 하면서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요번 나이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화두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네. 공급망 이슈 그리고 환율.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가
나이키에 똑같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나이키도 지금 저 정도라고 하면은 다른 데는 괜찮겠나? 뭐 이런 우려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네. 나이키 실적을 좀 자세하게 뜯어봤으면 좋겠다. 네. 뉴스에 그냥 찾아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IR 자료라든지 스크립트를 한번 좀 다 뜯어보고 네.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요번 실적에 화두는 요거 2개, 그리고 앞으로 나이키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든지 나이키에 이제 주식에 투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나이키 다이렉트라고 해가지고 그게 직접 판매, 직판매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나이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직판매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있고 온라인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진도 굉장히 앞으로 올려주고 나이키의 어떤 주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실적 나올 때마다 얼마나 성장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 4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은 매출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환율을 감안하지 않고 환율 중립으로 놓고 지금 환율이 달러가 강세잖아요. 네. 요걸 중립으로 놓고 그냥 실적 그 자체로 보면은 3% 증가했어요. 그래서 4분기에 환율 이슈가 작용한 거는 4% 정도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달러 강세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실적 자체로 보면은 나이키 역사상 가장 많은 실적을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최고치를 달성을 했다. 예. 그 팩트가 그렇고요. 그리고 예.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나이키 다이렉트 쪽을 보시면 이게 7% 성장했거든요. 환율 감안 안 하면 11%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일하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홀세일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도매 그 지금 나이키 매장 가면은 나이키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사입하는 거거든요. 이 홀세일 부분은 감소세예요. 계속. 그래서 요거 7% 정도 감소했고 환율까지 포함을 하면 11% 정도 마이너스 3% 정도 감소를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키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그 직판매 쪽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흐름대로 이쪽이 지금 계속 안 좋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요번에 이제 0.8% 하락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사실 요거 자체는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원인 자체가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 이게 공급망 이슈랑 연결되는 거죠, 결국에. 네. 그리고 이제 운임료라든지 그런 게 증가를 했다. 운송료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건데 그게 아시겠지만 나이키의 대부분의 이제 생산 공장이 아시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제일 큰데 그쪽으로 옮길 때 지금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 공급망 이슈 다 겹쳐가지고 2분기에 그게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운임료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유 가격 계속 올라가고 러시아랑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계속 그게 작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요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약간의 뭐 색안경이 좀 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키가 이번에 사실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자체가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막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공급망 이슈,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거 다 신경 쓰이는데 어떡하지? 예. 앞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이번에 발표한 실적이 거기에 딱 맞아떨어졌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요번에 굉장히 안 좋았던 거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이었고 예. 올해 이제 한 분기 1년 회계연도를 마감을 했으니까 네네. 2022년도 회계연도 2022년도가 5월 31일에 끝난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5% 상승을 했고요. 환율 감안 안 하면 6%. 그러니까 환율 영향이 1%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환율이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달러 강세가 심해졌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동안 좀 이어질 것으로 나이키 자체는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로 봤을 때 14%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나이키에서 이쪽을 주력으로 밀고 있어요. 그리고 홀세일 쪽은 뭐 1%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는 3.75달러 나와서 이게 이제 5% 정도 증가를 했어요. 한 해로 보면은.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증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주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쭉 흘러내렸는데 이때 때마침 6월 28일이었거든요. 예. 이때 이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어. 근데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정확히 직결되잖아요, 나이키랑. 그러다 보니까 그게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은 신뢰가 좋은 거고 뭐 좋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고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인데 그게 98.7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이키 실적 발표에서 조금 미심쩍은데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 거기에 불을 붙이면서 그날 7%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와 진짜
그래서 이제 우려사항, 요게 이제 뉴스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매체에서 나오는 우려사항들인데 예. 공급망 우려, 재고 증가, 중국 매출 부진,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네 가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공급망 우려랑 재고 증가, 중국 매출 부진은 사실은 한 가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다 중국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이게 중국에서 시작을 했거나 중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얘기라서 요거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품을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그림에서의 우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완전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한 뭐 나이키 입던 거를 이제 싼 걸로 이렇게 뭐 갈아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운동복 자체는 싼 걸 더 선호해요. 지금 나이키는 몇 벌 정도 이제 뭐 입을 옷이나 뭐 어디 뭐 좀 차려입고 그런 거를 원하지 지금 그냥 막 입는 매일매일 빠는 옷을 누가 나이키를 입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저는 아니라는 거. 말하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자신감이 많겠다. 나이키만 입는 분도 꽤 있긴 네. 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이게 시청자분을 생각하니까 뇌가 싹 변하는 게 말하면서 제가 느껴졌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저 제 얘기를 너무 한 것 같다. 그래서 재고 증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재고 증가에 대해서 굉장히 언론 매체에서 크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이 차트를 보시면 지금 요게 이제 이번 분기 차트인데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3%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재고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적 발표 그 스크립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CFO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북미 지역에서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미 지역의 재고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북미 지역 내에서 나이키가 보유하고 있는 매장의 재고가 3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증가분은 북미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 여기 보시면 제가 네모칸으로 쳐놓은 게 in transit and inventory라고 하잖아요. 네. 요게 한국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회계 처리로 보면은 운송 중인 재고 정도이거든요. 만들어 가지고 예. 지금 그 셀러가 그러니까 판매자가 만들어서 바이어한테 운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재고 65% 정도의 재고 늘어난 부분의 정도가 인트렌직, 그러니까 운송 중인 재고라고 했는데 이거는 해상에 떠 있거나 기차에서 어디 오고 있거나 지금 어쨌든 판매자든 셀러한테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운송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발생했냐라고 하면 리드 타임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리드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에서 완성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땅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해서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결국에는 공급망 이슈죠. 그리고 중국을 생각해 보면 4월, 5월 달에 락다운이 굉장히 심했어요. 지금 50% 정도의 신발은 베트남에서 만들지만 아직까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잖아요. 한 20몇 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중국은 그쪽에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쪽에서 만들어서 북미로 올리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락다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리드타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고 증가가 다음 분기 정도에 또 실적을 봐야겠지만 예. 이번에 단기적으로 증가를 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이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게 재고 증가해서 오케이 이거 뭐 단기적이어서 괜찮아라고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실적엔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렌드 같은 것들이 있고 팔려고 하는 적기에 그런 신발들이 있는데 이게 운송이 늦어지면서 결국에는 재고로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결국에는 염가로 판매를 해야겠죠. 아울렛으로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출은 소폭 감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성 재고는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악성 재고라고 하면 결국에 안 팔려서 남아버리는 부분 요거는 악성 재고인데 요거는 어찌 보면 공급망 이슈 그 상하이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게 작용을 너무 심하게 해서 네. 지금 걸린 것이다. 이게 상하이 그 중국의 소매 판매를 보면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4월하고 5월에 상당히 많이 꺾였어요. 소매 판매 지수가. 예. 근데 6월 달에 지금 살짝 올라왔잖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중국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락다운이 너무 심하게 작용을 하니까 중국의 소비 자체가 얼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재고 증가했고 중국 매출 부분 많이 감소했지 않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중국의 불매 운동 아직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네. 잠깐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락다운의 작용이 제일 컸다라고 제가 좀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6월 달에 수치가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올라왔고 요게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소매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좀 단기적인 이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이키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락다운이 100개 도시, 중국의 100개 도시에 영향을 줬대요.
이게 범중국 사업이잖아요. 나이키의 거기에 60%에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락다운 이후에 물류가 완전히 마비가 됐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3주 만에 그 물류를 정상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나 이런 시스템 뒤에 가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뭐 AI나 이런 거 써가지고 재고 시스템 그 매칭시키는 거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4분기에 오히려 온라인 매출은 한 자릿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이제 제가 과거에 나이키 설명드릴 때도 중국에서의 불매 운동 이슈는 사실 크게 이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요번에 완전 수치로 밝혀졌죠. 6.18 행사 제가 예전에 중국 말씀드릴 때도 드린 적 있어요. 상반기에 중국에서 제일 큰 이제 그 소비 관련된 행사이다. 근데 6.18에서 요번에 나이키의 매출이 17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 쳐놓은 거 보면은 리닝이라든지 엑스텝도 제꼈어요. 그 매출로. 그러니까 이게 그 불매 운동이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산 브랜드가 갑자기 확 떴잖아요. 기억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나이키 설명을 하면서 올해 브랜드 파워를 봤을 때 그 브랜드 파워 발표하는 회사에서 카테고리별로 다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 스트롱 브랜드 해가지고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탑 10에 리닝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진입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불매 운동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소비가 몰리니까 브랜드가 갑자기 파워가 성장했던 거거든요. 그 정도의 저력이 있는데 나이키가 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도 매출이 반대의 경우가 나왔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치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나이키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이키의 불매 운동이라든지 소비가 굉장히 급감했다든지 요것보다는 이제 락다운 그래서 얼어붙은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스타벅스가 됐든 나이키가 됐든 필수 소비자의 성격의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미국 기업이 넥스트 성장성을 중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나이키의 중국 부진이 과연 중국 내에서 거차고 그러니까 애국 소비 때문에 리닝이나 안타 같은 게 성장하면서 마켓쉐어를 나눠 먹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가를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의 스포츠웨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시장이 성장한 과정에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나이키도 같이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는 게 요즘은 좀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김에 저도 이제 생각났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불매 운동이 터졌을 때 물론 외국 브랜드들 다 영향 받았는데 유독 나이키는 1위는 조금 그 하락폭이 적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았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CEO까지 교체될 정도로 완전 매출이 중국에서 하락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1위는 나이키가 계속 가져갈 것 같은데 리닝이나 엑스텝 이런 그 중국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뭐 제가 중국에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촌스러운 브랜드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딱 시기가 맞은 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기술력이라든지 뭐 어떤 패션 디자인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시기를 맞으면서 이것들이 지금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것만 사야 돼 이런 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술이나 이런 것도 좀 인정받으면서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자리를 이번에 아주 굳건히 잡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중에서 과감하게 명품을 선호하는데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브랜드들에서는 또 중저가 브랜드가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소비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바일 시장 같은 것들 보면 예전엔 프리미엄 시장, 뭐 아이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가성비 좋은 브랜드들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중국 내수 브랜드들이 완전 판을 잡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갤럭시 같은 삼성 브랜드가 중국에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드웨어에서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사실 글로벌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 자리 잡을 때 전략 같은 건 좀 디테일하게 잡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그냥 뭐 완전 프리미엄이라든지 완전 저가로도 상대도 안 되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이제 그만큼 중산층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처럼 무조건 그냥 들이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마케팅도 굉장히 접근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글로벌 소비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나이키도 상당 부분의 IR 자료나 스크립트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하게 좀 다루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 지역별 매출 변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4분기랑 2022년도 제가 나눠서 좀 제작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파란색 부분이 북미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슈 때문에 북미 지역이 지금 4분기에 감소를 했습니다. 한 해로 봤을 때는 성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장세가 조금 딴 데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고요. 네. 이게 지금 북미가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요. 사실 40%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좀 풀리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인데 사실 이쪽 유럽 같은 이쪽 중동
중동, 아프리카, 유럽이 제일 비중이 크겠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코로나가 사실 종식이라기보다는 좀 락다운 해제를 우리보다 좀 빨리 했잖아요. 다른 그렇죠. 나라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물류가 좀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모던한 그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범중국 저 초록색 쪽인데 저쪽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기에 타격이 좀 컸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한 해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9%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저 보라색이 아시아 태평양 라틴 아메리카 쪽이거든요. 이쪽이 중요해요. 이게 그 환율 영향을 빼잖아요. 그러면은 한국, 멕시코, 남동아시아, 인도, 일본 얘네가 다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 그래서 요 아시아 쪽이 요번에는 아예 이제 나이키를 좀 살렸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데 아시아 성장세가 굉장히 세고요. 특히 일본, 한국, 멕시코 이쪽은 그 예전에 제가 그 온라인 앱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 SNKR 스니커즈의 줄임말인데 여기서 뭐 한정판 사고 막 그렇게 한다 했잖아요. 요거의 유입세가 4분기에 60% 가까이 증가했어요. 이 각 나라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가 그리고 온라인 이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나이키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다른 그렇죠. 기업과의 어떤 여러 가지 명품과 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그런 것들도 다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 수치인가요, 저게? 그게 이제 좀 만약에 오래돼가지고, 예. 그 이제 완전 케바케인데 명품이라면요 그거는 나이키 앱에서 발매를 안 해요. 예를 들면은 뭐 디올 조단 예, 지금 예. 1,000만 원 넘어간 그리고 예. 지금 루이비통 그 하고 그 에어포스 원이랑 해가지고 그거 계속 천천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앱에서 못 사고 이제 루이비통에서 사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뭐 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럼 매출은 근데 나이키로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디올로 잡히는? 반반씩 잡히는 반반씩 뭐 잡히는 제가 거예요? 반반씩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이제 뭐 어느 정도 나눠 가겠죠. 근데 그게 매출이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정판 자체는 어느 정도 수익은 한정되어 그렇죠. 있고 예. 가격을 그 일반 나이키 앱에서 파는 한정판은 가격 일반 신발에 똑같고요. 이제 그 크리스찬 디올이나 이런 데서 팔았던 거는 제 기억에 그때 300만 원인가 이랬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300만 원으로 막 20만 족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거는 매출보다는 이제 약간 브랜드 기업.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그쵸. 예. 마케팅의 전략이죠. 어찌 그렇죠. 보면. 예, 그것보다는 신발 쪽에서는 기능성 신발이라든지 생활화 이쪽이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고 그렇죠. 다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서 많이 예. 볼 수 있는 나이키 신발. 그게 기여가 더 크다. 예, 사업 분야별 매출 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제 홀세일이 파란색 부분이고 빨간색이 나이키 다이렉트. 라이센스는 사실 거의 적으니까 크게 관여 안 하셔도 되고 네. 이게 홀세일 부분이 지금 크고요. 예전에는 훨씬 더 컸어요. 네. 근데 지금 나이키 다이렉트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게 과거에는 나이키 다이렉트로 바꾸려고 하면은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야 되고 더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은 이 나이키 다이렉트의 대부분이 온라인 매출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더 높아지니까 나이키 쪽에서는 이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만 봐도 이제 홀세일하고 나이키 다이렉트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나이키 다이렉트의 성장이 더 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키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적은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좀 자세하게 그 CEO랑 CFO 발언했던 거 그리고 네. 걔네들이 좀 강조를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이제 미친 이슈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CEO나 CFO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그랬듯이. 네. 그래서 이제 CEO 존 도나우가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힘든 시기지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시기야말로 강한 브랜드가 더욱 강해지는 시기다. 근데 이게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거를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어려워졌을 때 거기에서 누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그거에 따라서 다시 업계 업황이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다 독식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NBA라든지 그리고 이제 FA컵 같은 경우에도 우승 팀이 다 나이키랑 관련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나이키가 뭐 후원하는 팀이 거의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겠지만 요번에 1위랑 2위 같은 경우에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랑 보스턴 셀틱스랑 붙었거든요. 근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의 뭐 드레이몬드 그린이라든지 뭐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이 다 나이키 신발 신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홍보 효과가 항상 컸는데 이게 농구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어떤 보는 시청자들이 농구의 신발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홍보 효과가 컸다라고 하고 요번에 그 FA컵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하고 첼시랑 붙었는데 둘 다 공교롭게도 나이키의 후원을 받는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쟤네는 뭐 다 후원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강팀이거나 굉장히 뛰어난 선수 아니면은 후원을 안 하고 그 뛰어난 선수 중에서도 그 선수 이름으로 신발이 나오잖아요. 그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조단, 뭐 케빈 듀란트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리고 이제 R&D 확장 같은 경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꾸준히 이제 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오픈한 게 이제 세리나 윌리엄스 빌딩이라고 해서 나이키 본사에서 있는 건물 중에 제일 커요. 4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R&D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 요 세리나 윌리엄스라는 분이 미국의 프로 테니스 선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요 그 그랜드슬램 최다승으로 이제 달성한 뭐 테니스의 여제라고 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새 와 이게 좀 알고 한 건가? 요새 테니스가 또 뜨잖아요. 젊은 세대들은. 엄청 핫하죠 요즘. 네, 뭐 테니스 강습 1대1로 받으려면 1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새는 뭐 당근마켓 보면은 뭐 예. 그 골프채 엄청 나온다고. 근데 제가 그거를 어렸을 때 탁구를 좀 했습니다. 탁구의 네. 시대는 언제 올까? 탁구는 안 껴주죠. 그 어렸을 때 탁구 칠 때 핑퐁 외교할 때 그럴 때 아니야? 근데 의외로 또 시니어 분들은 탁구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그쵸. MZ 세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니어 예. 분들이 탁구 굉장히 아주 예전엔 탁구장이 또 붐일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얘기가 샜는데.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뭐 여담이지만 전국체전을 나갔어요. 그래요? 네, 선수로. 대단하죠. 대단한데요. 선수로 전국체전을 나가서 예선 탈락했습니다. 아, 한 게임도 못 이기고. 그래도 그래서 나간 이제 것만 해도 방향을 이제 다른 길로 이제 갔어요. 좋은 일이었네요. 예. 그때 계속 쳤어 어쩔 뻔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탁구로 중국으로 유학을 가실 수도 있어요. 예. 네. 예선 탈락을 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은 르브론 제임스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이건 지난 가을에 개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R&D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나이키 스포츠 리서치 랩이라는 원래 R&D 센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계속 퍼포먼스 슈즈를 내요. 그래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화에다가 접목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라이프 스타일화라는 게 우리가 아까 한정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조단 있잖아요. 에어 조단 신발. 그 농구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거 태그를 까보면 라이프 스타일화로 돼 있거든요. 그거 신고 실제로 농구하면은 다리 부러져요. 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화가 굉장히 그 범주가 넓은데 여기에다가 기능성 퍼포먼스를 계속 넣어서 이제 그 소비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요분이 이제 그 루카 돈치치라고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네, 그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뛰시는 분인데 유럽 출신이거든요. 근데 뭐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에어 조단 아니 그 마이클 조단이나 뭐 샤키로니 르브론 제임스랑 막 비교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제 농구 좋아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사적인 거 아니냐 이거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농구 이렇게 잘 아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예.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2위가 제이슨 테이텀 3위가 스테판 커리더라고요. 그래서 1, 2위가 다 나이키가 후원하는 선수들. 스테판 커리는 언더아머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신규 파이프라인이 계속 나오는데 뭐냐면 이 루카 돈치치라고 하는 분의 그 이름으로 된 에어조단 신발이 론칭이 됐어요. 7월 1일 날. 물론 품절까지는 안 됐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동그라미 친데 보면은 뭐 get인 라인, 뭐 get인 굿 해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지금 줄 서라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규 한정판을 발매를 하면서 온라인에 멤버십을 가입시키고 앱을 다운받게 시켜요. 그래서 계속 온라인을 이제 넓히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 이제 나이키를 아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그 스니커즈를 뭐라 그러죠? 그 기다려서 이제 에어드랍. 캠핑? 에어드랍. 이제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뭐 무작위로 이제 드로우. 드로우. 네. 예. 맞췄어요. 들어오 맞지. 예. 기분 좋네요. 드로우도 저런 게 이제 드로우라고 볼 수 있나요? 혹시? 그렇죠. 드로우 그 한국은 거의 보통 10시에 합니다. 참고로. 아침 10시. 그래서 10시 되면 모두의 알람이 근데 이사님은 드로우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올해 한 당첨되신 적 있으세요? 올해 한 2번 정도 된 것 같은데 정말요? 와. 그 나이키 관계자분이 좀 보고 계시다면 어. 했으면 좋겠네요. 예. 올해도 굉장히 핫했던 게 그 사카이랑 나이키 콜라보레이션 화이트랑 블랙이 했는데 전 안 됐는데 대신에 굉장히 환호하시더라고요. 그게 가격이 16만 원인가 나왔는데 바로 76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20만 원이 만약에 되면 네. 그게 막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네, 바로 다음날 올라가요. 바로 팔 수 있어요. 사카이가 요즘 제일 핫한 그 콜라보레이션인데 화이트. 그래서 보통은 드로우를 넣는데 당첨이 우리가 되잖아요. 예. 그럼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물량 많은 거 아닌지. 어. 우리가 되면 물량이 많은 거다.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는 근데 이게 시간이 예. 10시가 좀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예, 예. 됩니까? 이게 뭐, 오늘은- 예. 예. 그 여유있습니다. 파트너 협업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네.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이게 그 스포츠용품 전반적으로 파는 그 판매점이에요. 미국에 보면은 미국들은 몰이 이제 굉장히 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저도 사실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가보진 못했는데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미국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면 전반적으로 모든 스포츠용품 다 있대요. 나이키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테니스, 뭐 골프 할 것 없이 다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매장인데 여기에
이게 뭐 한정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랑 나이키랑 협업을 맺어가지고 멤버십을 공유를 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딕스 여기에서 멤버십을 가입한 사람은 나이키에도 멤버십 가입되는 거예요. 같이 이런 식으로 좀 유입을 시키는 게 있고 네. 여기에 나온 뉴스를 보면 나이키랑 협업을 굉장히 시작하면서 이 딕스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거든요. 얘네도 실적이 개선됐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딕스가 스포츠샵 이름인가요? 네, 딕스 스포팅 굿즈. 네. 사람 이름인가요? 아니, 낯설어서. 네, 뭐, 저도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아니 처음 들어봤어요. 그냥 눈빛으로 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방송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예.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당황을 해서 네. 어디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한정판 판매도 여기서 하고 예. 그리고 나이키에서 산 거를 반품이라든지 이거 온라인에서 산 거 픽업도 여기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협업이 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CFO 맷 프렌드가 이야기한 것은 나이키 장기 가치 요소 3개를 얘기하는데 먼저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도 주식을 갖고 있는데 무슨 주식 갖고 있냐 포트폴리오 이야기하잖아요. 나이키가 갖고 있는 브랜드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브랜드가 나이키 브랜드, 조던 브랜드, 컨버스 이렇게 3개로 나뉘거든요. 그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막 터지기 전에 그 아쉬운 사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 그분이 이제 고인이 예. 되셨잖아요. 정말. 근데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이 있던 딸까지 이제 헬기에서 추락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코비 브라이언트의 신발 시리즈가 이제 멈췄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5월달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와이프 재단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 수익은 이제 기부를 하기로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재개가 돼서 5월 1일날 재개를 했는데 이 5월 1일이 그 이 신발 뒤축이 안 나오는데 한쪽에는 코비 한쪽에는 지지라고 써 있거든요. 지지가 코비 브라이언트 그 딸이에요. 그래서 5월 1일이 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날 이제 기념일로 해가지고 마케팅 쪽으로 좀 잘 풀어서 이렇게 하고 그 조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남자들이 많이 신었었는데 조단 우먼스의 판매가 2020년 이후로 3배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성 제품의 판매 증가세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거 별거 아닌 게 주변에 여성분들한테 에어조단 신냐고 에어조단 여성분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불편하고 근데 이게 이렇게 판매가 늘었다는 것이 굉장히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컨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꼼데가르송이나 스투시 이런 데랑 뭐 콜라보레이션 많이 진행을 하면서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브랜드고 나이키보다 더 오래된 브랜드예요. 얘네가 지금 매출이 나이키의 기여도가 2.3 빌리언이니까 한 3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3조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근데 나이키 매출 비중에서는 굉장히 적은데 어찌됐든 간에 좀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로 꾸준히 같이 성장을 하고요. 저는 좀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고객 주도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전체 매출에서 보면 오프라인이 76%, 온라인이 24%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온라인에서 또 까보면 홈페이지가 50%, 앱이 50%예요. 앱이 원래 작았는데 이번 분기를 정점으로 50%까지 찍은 거고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맵프렌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라인 구매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단골 고객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구매 빈도가 증가를 했다. 평균 구매 단가 증가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앱으로 수시로 열어가지고 할 거 없어도 인스타그램 막 보잖아요. 그러듯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보다 보니까 또 구매를 하게 되고 굉장히 요새는 이제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쉬워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ERP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고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어도비랑 이런 ERP 시스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도비 그냥 PDF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객 그 습성 분석이라든지 이런 매칭해 주는 것까지 하는데 페타바이트를 사용을 해요. 이게 1024 테라바이트거든요. 테라바이트 전이 기가바이트잖아요. 예.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크네요. 데이터베이스를 쓸 정도로 고객이 많더라고요. 어도비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익스프레스 레인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중국 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컨셉부터 상품 제조까지 2, 3주 안에 끝내는 거예요. 원래는 1, 2개월에 걸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거고 매출 25%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에서 이 사업 모델이 굉장히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전국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네, 전망치만 좀 살짝 예. 1분을 전망치 마지막으로. 요 매출 10% 내외 성장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율 영향 4%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환율이 강세로 보고 있고요. 영업 이익률도 0.5% 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이익률도 1% 정도 압박. 그리고 그 판관비도 9에서 10% 증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주가 많이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그러니까 23년도 전망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뭐 저도 나이키 실적 발표할 때 봤는데 막 이유가 너무 좀 쪼잔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다 매출도 최대치를 찍었지 네. 뭐 근데 이제 환율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랬던 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박상준 이사님을 그래도 좀 자주 뵀는데 나이키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진정한 매니아인게 예. 브리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게 다 본인이 좋아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예.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깊이가 다릅니다. 깊이가. 예. 알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예. 자 오늘 나이키 아주 바닥까지 다 알려주신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항상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관해서 깊게 공부해 보는 시간. 이게 딥 리서치죠. 방대한 자료 준비해 주시고 또 잘 전달해 주셔서 네. 깊게 공부해 봤고요. 이어서 3부가 이제 메인이죠. 3부에 너무나 아쉽게도 장석 부사장님 부재. 예. 네,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어떻게든 부사장님 빈자리를 멋지게 한번 채워가 보려고 하고요. 네. 일단 오늘 그 저희 박 선생님의 스페셜 무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스페셜인가요? 저희 네. 같이 해야 됩니다. 네, 함께 해야죠. 예, 예, 네.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박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함께 보면서 네. 이어가시죠. 투자 위더 스타 본선 2라운드 총 7명의 치열한 경쟁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선 2라운드 주제는 바로 향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산업과 탑픽을 선정하라. KB증권 신동준 상무님 모셨습니다.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4명의 참가자가 오늘 결정됩니다.